조금 전 8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 8개월 만에 귀국한 겁니다. 자, 지금 모습이 바로 보여지고 있는 게 인천공항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김 전 회장 조금 전에 도착했고 아마 아직까지는 출국장을 빠져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조금 전에 8시 1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그리고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지금 모습 보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분주한 상황이고 앞에 기자들이 지금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막 등장했습니다. 머리를 다소 길렀고 파마를 한 상태고 현장 태국에서 체포됐을 때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인터뷰가 따로 예정돼 있지는 않아서 일단 현장에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는 없는 상황인데 따라 붙어서 질문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성태 전 회장이 한 이야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요. 지금 취재진의 무응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부족한 저 때문에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을 짤막하게 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8시 10분쯤 인천공항에 김성태 전 회장이 도착했고요. 그리고 방금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찰들의 호의에 지금 취재진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예정된 인터뷰가 없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 인터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전 다소 헝클어진 모습으로 지금 와이셔츠도 정장 너머로 삐쳐나와 있고, 그리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상태로 보여서 다소 헝클어진 모습으로 지금 8개월 만에,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귀국하는 김성태 회장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성태 회장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들어왔다면 그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어떤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인이기도 한데요. 아마 김성태 회장은 곧장 수원지검으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수원지검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교통 통제를 하거나 다른 수단을 좀 사용한다면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1시간 가량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터이고, 법원도 8개월 동안 도피를 한 김성태 전 회장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큰 무리 없이 발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모습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봉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꽤 여러 날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태국에 있는 그 구류 시설에 있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북송금 일부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만 아니고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네. 그다음에 대북송금 워낙 김성태 전 회장한테 쏠려 있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그냥 본인이 단순하게 부인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아마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지금 승합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출발하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차량을 저희 TV조선 취재진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로 어떻게 수원지검에 도착하는지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오른쪽이 도로 화면이 김성태 회장이 탄 차량을 추적하고 있는 저희 취재진의 차량에서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실시간 촬영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시간 인천공항 국제공항 도로를 빠져나가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탑승한 호송차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모습이 조금 전 오전 8시 10분 이후로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성태 회장의 지금 귀국 장면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아마 검찰 수사관들이 팔짱을 끼고 지금 입국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승합차를 타고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혜 의원님, 앞으로 수사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증거 자료는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김만배, 이재명, 김성태 이 삼각축을 좀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만배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네. 사람도 어떻게 보면 쌍방울과 인연이 있는 전 임직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김만배의 이 화천대유라든지 이런 돈 자금이 쌍방울로 흘러 들어간 거에 대해서 김성태 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회장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인데요. 그 부분도 전환사채 발행했으면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내역이 아마 다 있을 텐데 네. 그 흐름에 대해서 김성태 씨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증거를 과연 검찰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확보했는지, 그다음에 자금 흐름 내역 그걸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핵심적인 거는 김성태 씨가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검찰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자기는 모른다, 이재명 모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재명을 모르는데 왜 도망을 갔죠? 핵심이 그건데요. 나머지 뭐 횡령, 배임, 자금 세탁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기업을 하면서 김성태 씨가 그것 때문에 도망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변호사비 대납하고 문제가 되는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요거가 관련이 있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검찰에서 다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부인해도 이미 영장을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김성태 전 대표 지금 할 말 많다. 검찰 조사에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본인 돈으로 회사에 손해를 1도 끼치지 않고 본인 돈으로 대북 송금한 것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본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면밀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복경 대변인님, 위원장님,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술을 할지가 걱정되면서도 궁금하기도 하지요. 네.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을 보면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존속될까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네. 검찰이 마음 먹고 털면 사실 별건이 별건을 낳고 하면서 이 회사에서 움직여졌던 모든 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의혹을 갖고 보면 사실상 쌍방울 이 회사 자체가 모두가 다 범죄 집단처럼 보이게 하는
뭐 이런 기술들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쌍방울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김성태의 모습, 결국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도대로의 진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 있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사실상 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김성태 회장이 왔으니까 최소한 변호사비 그 대납 의혹 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수사를 하지만 기업 자체의 존망까지도 위협하는 네. 이런 수사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저희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2022년 5월에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이동했고 8월에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태국을 방문해서 도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줄곧 머물다가 지난 1월 10일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소환 조사를 받는 그날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가 됐고 당초 송환 거부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포기하겠다. 바로 귀국해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국내 귀국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배임과 횡령 혐의, 전환사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출국 전 인터뷰에서 개인 돈으로 했다라고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김성태 전 회장은 수원지검으로 압송 중인 상황인데 저희 TV조선 취재진들이 그 차량 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을 담보한 상태로 김성태 전 회장의 호송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영상도 중간중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빠르게 송환될 수 있었던 데는 검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런 평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송환에 검찰이 사법 외교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호공 차관이 태국에 건너가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해 11월에는 일선 검사가 또 한 번 검찰 간부가 직접 태국 가서 태국 경찰청 차장과 경찰청 소속 이민국 국장을 면담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서면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5일 베트남 공안부 수석 차관을 만났고 12월 같은 달 21일에는 주한 태국 대사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주요 사건 도피 사범이 동남아 국가에 체류 중인 사실을 거듭 설명했고 그리고 잘 설명한 과정에서 송환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태국 당국도 비협조적인 태도 없이 한국 검찰의 요청에 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외교적으로도 결실을 맺었다. 그만큼 검찰총장만큼 나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태국도 별 무리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 없이 이렇게 검찰의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박진호 위원장님, 검찰도 그 김 전 회장을 송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태국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태국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 관련한 각종 그 의혹이 키맨인 김성태 회장에게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빨리 소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이 저희는 김성태 회장을 확실한 기소를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네. 이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대북송금뿐만 아니라 뭐 당대표 관련한 변호사 대납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검찰이 확실히 그 이야기를 해서 소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언론을 통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입국해서도 귀국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전형적인 범죄인들의 말맞추기 신호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한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성원 씨도 그랬었죠.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맞추기, 말짜맞추기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봐도 정미영 의원님 뭔가 확실한 한 장관도 뭔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그 도주했다가 네. 잡혀오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상하게 먼저 인터뷰 기사가 먼저 나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남욱 변호사도 그랬고 그렇죠. 과거 최서원 씨도 예. 그랬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씨 지금 보니까 이미 언론 인터뷰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들어오기 전에 공항에 들어오기 전에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서로 말 맞추는 거다. 아 나는 들어가서 난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관계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진술하시오라는 그런 이제 말 맞추기의 그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라고 그냥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것까지 대비해서 이미 증거는 다 갖고 있고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다라고 미리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해주고 있고요. 네. 앞으로 민주당 쪽에서 네. 이제 김성태 씨가 모른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나올 게 뻔하잖아요. 아니 모른다고 했지 않냐. 이재명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거를 검찰이 정치적으로 또 그거를 묶어가지고 또 다른 거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 전체를 별건 수사해 가면서 이 또 엉터리 자백을 받아내는 거 아니냐. 나중에 진실을 얘기해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 뻔하니까 지금 아예 한동훈 장관은 선수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동규 씨 진실을 얘기한 게 뭐 협박받아서 한 거다 검찰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리 선수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게 저도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검찰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네. 계속 의심 가는 것은 사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의혹이 없었다면 저런 김성태 회장의 범법자가 실시간으로 취재진이 따라 붙을 만큼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해해서 경제 성과가 있는 그런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사실 이재명 당대표 변호사를 뺐을 경우에 저렇게 열심히 검찰이 했을까에 대한 의문심은 사실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인터뷰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의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김성태 범죄자가 말맞추기 했을 것이다라는 확신보다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사실은 저런 전환 사채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그 이제 당내 경선할 때 조금 이제 일반 단체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도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환사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변호사비도 2억 7천, 8천, 3억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호화비로 일했다면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비를 하려고 하면 성공했어야죠. 사실 1심, 2심도 되돌아가면
유죄 판결 받아서 결론적으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게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이 사실은 유죄를 무죄로 밝히지도 못했고 그렇게 주장도 못한 것인데 그것을 또 변호사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환사채로 하게 되면 사채권이 주식으로 소멸될 때 입금 20억 물론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돈의 흐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저를 단정해서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처럼 한마디 한마디 하신 거는 나중에 가보시면은 정치권 들어오지잖아요. 내부에 적이 있어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벌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가 지금 뭐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판의 판단도 법원의 판단도 기다려봐야겠죠. 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흘러갈 테고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주장을 좀 지켜보고 판단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 목소리를 인터뷰를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거예요? 예, 조사 받겠습니다. 성실히 어떻게 조사받는다는 거세요? 조사 앞두고 좀 신경 같은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그게 많이 적응되었습니다.